거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한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당시 한국팀의 문제점. 거스 히딩크 감독 취임 전 한국 대표팀의 성적은 참혹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은 고사하고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이어서 대부분이 강압적인 감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휘 중심의 리더십이 일반적이었고 멤버들은 리더에게 감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수직적 구조였습니다. 선수들은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었고 대표팀에 대한 소속감도 없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한국 대표팀 첫인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 선수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 시절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와 한국은 국제축구연맹 피파 규정에 따라 경기 전날 1시간의 연습 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 네덜란드가 먼저 연습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 배정되었었습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표팀에게 일부러 시간을 두고 연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분이나 늦어도 한국 선수들은 거칠게 항의하지 않고 받아들였었다. 한국 특유의 강압적인 문화 때문에 선수들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경기 전부터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게임 밖의 전투에서 패했었습니다. 히딩크의 카리스마 요소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행동으로 올바른 일을 수행하고 부하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학연, 지체, 혈연이 만연해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들만의 리그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에 동의하지 않거나 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대표팀에서 제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01년 칼로버스컵에서 골대 없이 공을 몰고 상대 공격수에게 패한 골키퍼 김병진은 곧바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또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주었던 고종수는 유럽 강팀에서 안 통하면 가차없이 배척당해 학연이나 지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선수를 뽑았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기량을 키우거나 열심히 플레이하는 것에 대한 명분과 동기부여가 되었고 사명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도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선수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었습니다. 부당한 심판 결정에 대한 항의, 선수들을 독려하는 독특한 행동, 어퍼컷 부단장의 골, 세리머니 등 히딩크 감독의 행동은 선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행동으로 선수들을 믿었습니다는 강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는 매개체가 되었었습니다. 히딩크의 지적 자극은 팔로워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 되도록 자극하고 팔로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당시 한국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이 유럽 강팀을 상대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하고 단호한 자세를 요구하면서 선수들이 프로처럼 보이도록 영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거나 훈련을 하러 갈 때는 반드시 유니폼을 입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식사를 시작하고 마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룹에 들어갈 때는 그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달라졌던 식사 시간과 의상을 통일해 선수들이 국가대표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에 선수들끼리 게임의 전략과 전술을 의논하여 팀 내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추종자들을 자극하고 추종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히딩크의 창의적인 방식의 결과였습니다. 히딩크 개별적 배려. 개별 배려는 부하 직원의 개인적 필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선수들을 배려할 수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골을 위해 선수들을 끈질기게 압박하고 제압한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폴란드와의 월드컵 본선을 일주일도 앞두고 파격적인 이틀밤을 보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예상 밖의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수직적 풍토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포츠계는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극심해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감히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주니어 선수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라운드 평등주의를 실천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놀이터에서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후배들에게 밥상에 서겨 앉으라고 지시했고 선배라는 호칭 대신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작은 배려 덕분에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도 선후배가 아닌 같은 동료로서 편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당시 한국 축구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월드컵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지도자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자신만의 리더십을 발휘해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 외에도 경기장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현 축구 지도자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리더로서 당신은 추종자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위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히딩크의 사례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히딩크는 축협에 와서 감독이 아닌 임원으로서 과연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나원장TV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